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니아스입니다. 제 유튜브 전환기 선생님과 고종호 선생님 한국사 기출 비교하는 관련된 동영상에 수원 선생님께서 질문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동영상 답변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초시생입니다. 한계쌤 거 인강만 들어도 되나요? 아니면 기본서 필리노트까지 사서 듣는 게 좋나요? 자, 알려드릴게요. 일단 강사님들의 다들 스타일이 다 다르세요. 고종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줄여주는 스타일, 전환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해설을 상당히 자세하게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전환기 선생님 만약에 교재를 쓰신다고 하면요, 저는 기본서는 이거는 만약에 지금 시간이 많다고 하면 봐도 좋지만, 시간이 없다고 하면은 전환기 선생님 필기노트 위주로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전환기 선생님 기출이 해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필기노트도 상당히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필기노트와 그리고 죄송합니다, 기출의 해석이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교재에서 회독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시간이 많다고 하면은 기본서 보셔도 좋아요. 근데 주로 수업은 필기노트에 나가십니다. 자, 그리고 전환기 선생님의 단점이 있어요. 너무 잡담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어떤 수험생들에게는 동기부여도 되고 지루하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5과목을 관리해 보니까요, 우리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5과목을 1년을 합격하려면 회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잡담까지 다 듣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됩니다. 그리고 전환기 선생님 강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잡담은 저는 최대한 건너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끔씩 전환기 선생님의 잡담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들어도 좋지만, 잊지 말할 것은 우리는 나머지 4과목도 해야 돼요. 그래서 잡담은 최대한 건너뛰시고요. 대신에 전환기 선생님 기출이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으로는 해설이 상세합니다. 자세해요. 그래서 독학이 가능합니다. 해설이 자세해서 독학이 가능해요. 근데 강사님들은 아마 본인 교재를 팔기 위해서 인강을 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사료집도 사서 보라고 하고, 모의고사도 사서 풀라고도 할 거예요. 그거는 필요한 거 내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그거 다 사게 되면은 그 과목은 점수 잘 나올 수 있지만 나머지 과목은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설이 상세한 거는 장점. 근데 단점은 너무 양이 많습니다. 고종훈 선생님과의 차이예요. 고종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딱딱딱 잘 나오는 거 위주로 줄여주는데, 전환희 선생님은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기출을 볼 때 저는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먼저 선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인강을 듣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강사님께서 인강에서 각 단원별로 중요한 것을 선별해 준 게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출 회독을 나중에 하다 보면요,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 있잖아요. 이런 거 위주로 먼저 보는 거예요. 다 같은 기출이라 하더라도 기출 안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 지역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먼저 중요한 걸 보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게 판단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주요 직렬 위주로 보세요. 7급이나 기타 직렬 보지 마시고, 일단 9급을 준비한다면 9급 국가직, 지방직, 뭐 서울시까지 봐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먼저 주요 직렬을 보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기출 있는 지역적인 내용까지 다 봐야 되냐?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 포인트 위주로 또는 주요 직렬 위주로 집중해서 보고요. 반복해서 여러 번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포인트가 잡혔을 때는 기타 지역적인 것도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굳이 만약에 거기서 시험이 나오는데 안 봐서 틀릴 필요는 없잖아요. 단, 지역적인 부분을 먼저 보지 마시고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주요, 직렬 또는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차피 단원별이면 저는 홀수 짝수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홀수 짝수 나눠서 보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회독이 빨라지거든요. 다 보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도 남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중요 포인트, 주요 직렬 위주로 홀수번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짝수번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기출에 이런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봐가지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거는 기본선 시간이 많으면 보기 추천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필기노트 위주로 보시면 좋겠고, 이거는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출은 굳이 저 강의를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강사님은 강의를 팔기 위해서 아마 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해설이 너무 자세해요.
대신에 기출 볼 때 다 보지 말고 선별해서 보자. 산전영이 워낙 양이 많아요. 그거 다 보려고 하면은 머리 터집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좀 나눠서 보자는 거죠. 그리고 산전영 보실 때요, 기출을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1년 안에 해결 못해요. 뭐 한국사 점수 잘 나올 수 있는데 다른 과목 못합니다. 그러면 밀려요. 기출은 분석하는 거예요. 일단 단원별로 먼저 출제 범위를 확인하세요. 뭐가 시험에 나오는지. 그 다음에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기출 OS 포인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험생들 중에서 종종 혼동하시는 게 내가 기출문제 답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보기양, 선지, 해설을 하나하나 다 기출 OS 포인트를 보면요, 정말 포인트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만 제대로 해독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많은 공무원 수험생들이 기출 해독을 많이 못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강사님 커리어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강사님들은 기출 끝나고 나서 여기서 기출 해독을 계속 시키는 게 아니라 다음 교재를 또 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교재 사면 또 그 교재 보느라고 기출 해독 못하죠. 두 번째는 수험생분들은 기출 풀려고 해요. 또 수험생들은 기출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전환기 산전형이 거기서 한 900페이지 넣는다고 치면은 그걸 언제 이해하고 언제 암기합니까? 그래서 기출은 푸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거예요. 푸는 건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나 단원별 진도별 OS 문제나 또는 단원별 모의고사 또는 나중에 시험에 기출에서 풀면 되는 겁니다. 기출까지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빨리 분석하고 암기, 회독을 해서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기양, 선지, 해설을 하나 다 기출 포인트를 보시면요, 한 페이지당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900페이지라고 하면은 한 페이지당 포인트 10개 정도 나온다 할게요. 그럼 무려 9,000개의 포인트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가 시험이 20문제 4지 선다면 실제 시험장은 우리가 갔을 때 80개 포인트를 온지 S인지 빨리 선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래서 절대 기출을 크게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설령 벗어난 게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기출을 우리가 뭐 기본서 한번 봤다고 제대로 아는 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은 푸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답을 정답으로 다 고쳐 놓으세요. 왜냐면 나중에 암기해야 되니까. 해설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해설을 관련된 문제에 기본서 좀 보세요. 만약에 기출 교재가 해설이 부실하거나 필기노트가 잘 안 나왔다고 하면은 기본서가 중요한데 반대입니다. 우리 공무원 과목들은요, 기출이 너무 잘 나와 있고 마무리 교재가 필기노트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회독하면서 기본서 내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강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 과목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과목이 잘 나오면서 다른 과목이 자연스럽게 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기가 늘어나는 이유가 모든 과목이 점수가 안 나와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몇몇 과목 점수 잘 나와요. 그런데 다른 몇몇 과목의 점수가 부족해서 아쉽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선택해야 돼요. 강사님들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2년, 3년 후에 합격할래? 아니면 우리는 강사님들 교재 중에서 필요한 교재 위주로 선별해서 보고, 강의도 필요한 강의 위주로 선별해서 보고요, 회독을 직접 여러 번 해서 합격할래?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기 합격이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설 기본서 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분석을 끝내는 거죠. 여기까지가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독할 때는 이제는 선별을 해야 돼요.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선별합니다. 아는 것은 확실히 이해가 됐고 암기가 된 거를 삭제를 할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고작 기본서나 필기노트 한 번 보고 기출을 보는데 과연 아는 게 많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양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출은 우리가 아는 게 있어야지 풀 수 있는데, 재시생들은 뭐 풀 수 있겠죠. 아는 게 있으면. 근데 초시생들은 못 풉니다. 그냥 분석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해 암기가 된 것을 삭제하셔야 합니다. 삭제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모르는 것 위주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줄여나가는 공부. 만약에 기출을 한번 보는데 45일 걸린다고 할게요.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죠. 근데 모르는 거 위주로 본다고 하면 그 다음 해독에서는 30일, 그 다음 해독에서는 뭐 15일, 그 다음엔 7일, 그 다음에 3일, 그 다음에 하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기 전까지 그 두꺼운 기출 교재를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해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풀면 안 돼요. 분석하고 빨리 외워야지. 두 번째는 모르는 거 위주로 보셔야 합니다. 학교생들이 잘 아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모르는 거 위주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이 핸드폰 소음을
좀 무서움으로 바꿔놓을게요. 합격생분들은 철저하게 모르는 거 위주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모르는 부분에 암기해가지고 시험에 나온다. 그럼 맞춥니다. 하지만 일반 수험생분들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제대로 못 보입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부분에서 나오면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합격생들은 철저하게 줄여나가는 공부. 일반 학생들은 불안하니까 늘려나가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것 위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단계에서 수험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알긴 아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까먹으면 어떡하죠? 자,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자, 여러분, 그런 거는요, 그냥 모르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진짜 이해 안게 돼서죠, 확실하게 아는 것만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기본서 한 번 보고, 필기노트 한 번 보고, 기초 한 번 봤다고 해서 과연 확실하게 아는 게 많을까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것은 별표 표시하시고, 추후에 해독을 계속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계속 선별하시고요. 그리고 계속 해독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반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또 이 단계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이거 기본서 다시 돌아가서 체크해 보냐? 아니요. 일단 우리에겐 중요한 거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이해가 안 되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단계에서는요. 이해가 되는 것을 빨리 보고 암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별표 표시를 하고 나중에 다음 해독에서 체크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해독하다 보면 다시 반복돼 가지고 이해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 이해가 안 되면 뭐 기본서나 관련된 인강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왜 중간에 어차피 필기노트 다시 한번 볼 거고 그럼 별로 찾아볼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주요 직렬 위주로 해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 2해독 하면은 이건 거의 푼 게 아니라 분석이에요. 근데 3, 4해독 정도 하잖아요. 이때부터 누적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이해 암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 6해독 정도 하잖아요. 이 정도면은 이제 점수가 좀 나옵니다. 물론 중간에 필기 노트를 들어가긴 할 거예요. 필기 노트는 1해독 끝나고 들어가도 되고 2해독 끝나고 들어가도 됩니다. 필기 노트는 중간에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필기 노트는 우리가 흐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 두꺼운 기출은요, 우리가 흐름 파악하기 쉽지가 않아요. 기출은 계속 해독하면서 모르는 거 위주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되지만, 필기 노트는 한번 1회독 하고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자투리 시간을 계속 보시면서 빠르게 흐름 파악하는 거예요. 시대 순으로 뭐가 중요했는지. 왜냐면 기출로는 흐름 파악이 안 되니까. 하지만 기출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돌리잖아요. 중간에 한번 필요에 따라서는 나 필기노트 한번 집중적으로 일주일 동안 한번 외워보는 시간 가지겠다. 그러면 외우시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나 문학사 파트 약하다. 그럼 문학사 파트 그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보는 거. 이렇게 우리가 중간중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도 물론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전학희 선생님 기출 교재는 너무 해석이 잘 나와서 저는 인강을 보라고 하지 않고요. 인강 안 보더라도 점수 다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시험장 가기 한 3개월 전에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풀이는 총 3단계가 있습니다. 뭐 전학희 선생님 교재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저는 공기출 사이트 가가지고 9급, 9까지 지방직 위주로 최근 기출 다운받으셔가지고 20문제 푸는 연습을 하세요. 물론 전학의 산점명에서 단원별로 기출을 풀어봤다면 여기서는 20문제 랜덤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실전 연습도 하고 두 번째는 최근 기출 어디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지 경향을 보는 거죠. 물론 똑같은 기출을 하더라도 랜덤 문제니까 다시 풀어보면 또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단원별이나 진도별 모의고사 또는 OS 문제를 저는 추천합니다. 뭐 문동규 선생님 해치총이나 여러 가지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OS 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런 교재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단원별로 문제 풀다 보면요, 자기가 각 파트에서 뭐가 약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점을 체크하는 겁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동영 모의고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영 모의고사는 고종훈 선생님 거 모의고사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다른 선생님들 모의고사가 좀 어려워요. 보통 강사님들 모의고사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수험생들이 자신감 너무 많이 떨어져요. 차라리 좀 실제 시험과 비슷한 난도의 문제를 푸는 거죠. 이걸로 실전 연습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 동영 모의고사에 풀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시행착오 기출을 해서 실전 연습을 해도 괜찮아요.
뭐 실전 연습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뭐 시간 배분. 저는 한국사는 한 10분에서 12분. 그리고 나중에 5과목 모아놓고 풀 때는 과목 순서 정해서 풀고요.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모의고사 어려운 회차 풀면은 집중력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도 집중력 떨어진다 하더라도 시제처럼 계속 집중력 유지하면서 연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 잡지 말고 넘어가자. 왜? 내가 어려우면 난데도 어려운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틀리면 난데도 틀릴 확률이 커요. 우리가 절대 시험에서 떨어지는 게 지역적인 문제 틀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실수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맞춰야 하는 문제를. 그러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문제풀이 연습에서 계속 철저히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출은 풀지 말자고 했잖아요. 왜냐면 기출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푸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거예요. 기출을 안 풀어야지 여러분 해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기출을 풀게 되면 해도 오래 걸려요. 물론 재시생들은 풀어도 돼요. 재시생들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풀어도 상관없지만 초시생들은 절대 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요 문제풀이 이 과정에서 풀면 돼요. 이해되시죠? 기출 포인트를 어느 정도 잡고 나서 여기서 체크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고종훈 선생님 동영 모의고사가 아니라 다른 모의고사 풀면요 점수 잘 안 나올 거예요.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모의고사가 변별력이 없는 게 모의고사 점수가 잘 안 나와도 실전 시험에서 점수 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변별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은 넘어가자. 안 풀리면 넘어가세요. 합격생분들은 안 풀린다. 넘어가고 다른 문제 다 맞춥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어려운 문제로. 근데 이런 연습이 안 된 일반 수험생들은 어려운 문제 그 자리에서 막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문제도 시간 뺏기고 뒤에 풀 수 있는 문제도 못 푼다는 거죠. 그럼 더 틀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틀린 문제는 이 단계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실수 틀린 문제. 비록 틀렸지만 다시 해설을 보니까 내가 맞출 수 있었던 건데 암기가 안 됐던 건데 복습이 안 되었던 건데 이런 거는 반성을 해야죠. 하지만 지역적인 문제도 있죠.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이런 식으로 잡고서 공부를 하시고요. 절대 잊지 말할 거. 우리 한국사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줄여나가는 공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에 08사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예전에는 뭐 강의도 중요하고 교재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5과목을 1년에 합격시키려면요 양이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적은 양의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 교재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왜냐면 다들 스타 강사인데 다들 이제 실력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1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적은 양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줄여주는 강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전환기 선생님 기본서는 시간이 있으면 봐도 좋지만 시간이 없으면 안 봐도 된다. 대신 필기투는 꼭 보자. 그리고 기출 해석이 너무 잘 나기 때문에 독학으로 하자. 그리고 중간에 필기투 중간중간 들어가가지고 보고 참고로 필기투 1회도 끝나고 나서요. 2회독 할 때는 뭐 기출 한번 1회독 끝나고 나서 다시 2회독 들어가도 되고요. 그리고 자투 시간에 넣어도 돼요. 시간이 없으면요. 하지만 기출 회독하면서 중간중간에 한번 필기부터 좀 집중을 안 가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는 한 시험부에 3개월 전에 이런 식으로 책은 기출 20문제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OS 문제로 한번 단원별로 진도별로 뭐가 약한지 한번 체크해보시고 동영 모의고사는 점수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실전 연습하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한국사 충분히 점수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잊지 말할 거. 이제는 우리가 조정 점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모든 5과목이 다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한국사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른 건 밀리지 마시고요. 한국사도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